피해 거짓 서곡 DLC는 마치 몽골 요리 같은 게임입니다. 보스라는 메인 요리를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만 그 요리는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게임이죠. 우선 저는 이 게임을 리뷰하기 위해 게임을 처음부터 해야 했어요. 1회차의 경험을 담아야 하는데 본편 리뷰를 위해 회차를 넘긴 상황이었거든요. 본편을 다시 해본 소감은 꽤 괜찮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선들이 길고 직발에 가까운 공격 모션을 보여주던 몬스터들은 완화됐으며 정말 빡빡하던 그로기 타이밍은 굉장히 널널해졌죠. 무엇보다 난이도가 추가됐어요. 난이도의 추가는 꽤 괜찮았습니다. 피곤한 잠묵 구간을 나비의 인도라는 낮은 난이도로 넘기고 보스전은 다시 전설의 스토커라는 본편의 원래 난이도로 돌아가 플레이할 수 있었거든요. 이미 한번 플레이한 걸 굳이 어렵게 플레이할 이유는 없었으니 저는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편의성이 대거 추가되었죠. 예를 들면 단순히 숫자만 표시되던 에르고의 양에 현재 레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얼마나 레벨업이 가능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아이콘이 추가됐고 에르고를 소모하는 화면에서 즉석으로 가지고 있던 결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해졌어요. 그렇게 쉬워진 본편의 난이도, 잠묵 구간의 난이도 조절로 인해 30시간이 넘게 걸리던 본편을 10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넘길 수 있었고 DLC 구간으로 진입했죠. DLC 구간부터는 본편과 비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구간을 전설의 스토커 난이도로 고정했습니다. 그렇게 접한 DLC의 첫 감상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였죠. 완화 이전의 본편을 보는 듯한 잡몹들의 데미지, 빈결이라는 또 다른 상태 이상의 추가, 처음 만난 테디베어는 저를 유린하기 시작했고 힘겨운 전투를 끝낸 뒤에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DLC 지역에 들어오고 나서 난이도를 바꾸는 걸 깜빡했다는 사실을. 형용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인 뒤 다시 전설의 스토커로 돌아간 저는 침착하게 데미지를 다시 가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필드는 여전히 끔찍하기 짝이 없었어요. DLC가 되면 늘어난 피통,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엘리트 몬스터, 하지만 완화된 점도 있었습니다. 장난질에 가까웠던 몬스터들의 선호딜은 엇박이라 부를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엘리트 몬스터를 쓰러뜨린 다음에는 대부분 별바라기가 배치되어 있어 다시 부활해도 크게 상관이 없는 환경을 조성했죠. 물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엘리트 몬스터들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이 정도면 보스전을 위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보스전은 소울라이크의 정순이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고 스토리와 연출을 말해봐야겠네요. DLC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전설의 스토커 레아 플로렌스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마치 또 다른 종류의 피치 공주라도 되는 것 마냥 저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레아 플로렌스는 여기에 없어요 하는 걸 반복하는 거죠. 당연히 그냥 글로만 조지면 지루하니 간간히 컷신도 보여주고 레아가 직접 남긴 오디오로그도 들려주며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이 컷신과 오디오로그의 추가는 꽤 괜찮았습니다. 저는 스토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걸 좀 더 선호하고 이게 딱 그것에 부합하거든요. 그 외에는 카메라 연출이 비약적으로 좋아졌어요. 특정 건물로 접근할 때 전경을 보여주거나 보스가 카메라 밖으로 사라질 정도의 큰 모션을 선보일 때는 자연스럽게 줌아웃을 해주는 등 때로는 몰입감을, 때로는 편의성을 위해 카메라를 조절하고 있었죠. 그리고 보스전 중에 이 카메라 연출을 써먹을 수 있는 순간이 또 하나 있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스토리와 연출은 본편 전에 왜 이따위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구간도 있어 꽤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인인 보스전을 살펴볼까요? 그 전에 스포일러주의 먼저 띄우고요. 이 앞에는 피해 거짓, 서곡에 대한 스포일러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아쉬운 점 먼저 털고 가죠. 보상의 설계 말입니다. 제가 DLC에서 잡은 보스는 총 8마리인데 그중 무기와 아뮬렛을 만들 수 있는 특수 보상을 지어주는 보스는 단 3마리 뿐이었어요. 어떤 보스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강화 소재를 주고 어떤 보스는 룩템만 지어주는 등 보상이 밋밋하기 짝이 없었죠. 이건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보스의 난이도에 걸맞는 보상이 따라오지 않으면 맥이 빠지거든요. 하지만 보스 자체로 눈을 돌리면 본편에 비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들 장난질이 대부분 사라졌죠. 딱 처음 만나는 폭군의 포식자만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DLC는 밸런싱이 굉장히 잘 잡혔습니다. 이건 정말 당연한 요소지만 요새는 잘 지켜지지 않는 요소기도 한데 패턴이 괴랄하고 딜 타이밍이 빡빡한 보스일수록 체력이 적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비통의 눈먼 유적 소유자의 경우에는 거의 수시로 딜을 넣을 수 있으니 체력이 많고 죽음의 인형사 마르키오나의 경우 수시로 딜 타이밍을 내어주지는 않으니 그것보다는 체력이 적은 거죠. 너무 당연한 요소지만 난이도에만 몰두한 나머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한 기존의 토끼단을 생각하게 만드는 다데일 보스전을 죽음의 인형사 마르키오나가 이어받았는데 이 보스전이 또 진국이더라고요. 이 개발사는 그냥 다데일 보스전을 잘 말아주는 것 같아요. 토끼단을 보면 4대1을 염두에 둬서 그런지 보스 하나하나의 패턴은 굉장히 단순하기 그지없고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았는데 죽음의 인형사 마르키오나는 패턴을 전부 본 것 같으면 또 뭔가가 튀어나오고 비슷한 패턴인 것 같은가 하면 다른 공격이 섞이는 등 인간의 악의를 꾹꾹 눌러 담은 모습이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시인성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이었어요.
인형이었어요. 죽음의 인형사가 조종하는 인형은 평소에는 공격을 하지 않다가 인형사와 이어진 줄이 빨갛게 빛날 때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언제 대상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다데일 보스전은 특성상 카메라 밖에서 공격이 날아오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의 불쾌감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해둔 거죠. 보스의 설계도 괜찮습니다. 인형과 마르키오나가 같이 있으면 마르키오나는 공격한 뒤에 도망치는 패턴을 섞지만 인형을 부수면 공격에만 집중해 딜각을 쉽게 내어주거든요. 인형은 쓰러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체력을 회복하고 다시 전장에 복귀하니 인형을 부숴서 딜각을 확보하고 합동 패턴을 무력화할지 아니면 인형의 공격과 후퇴 패턴을 감소하며 본체를 공격할지를 생각하는 재미가 있었죠. 두 번째 메인 보스인 비통의 눈먼 유적의 수호자는 전형적인 대형 보스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때리기는 쉽지만 피통이 많고 그로기를 쌓기는 힘들지만 한번 그로기가 터졌을 때는 전용 연출을 보여주며 체력을 듬성듬성 깎는 재미가 있었죠. 패턴도 피하기는 쉽지만 맞으면 체력이 날아가는 마치 대형 보스의 정석처럼 설계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보스인 피해 예술가 알레키노 또한 훌륭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소울라이크 게임의 DLC 보스가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인 개자식의 면모 또한 잊지 않고 있었죠. 알레키노의 1페이지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대부분의 공격이 6타가 넘어가고 완전히 별개의 패턴인 줄 알았던 패턴들을 엮어 하나의 패턴으로 이어가 딜 타이밍을 캐치하기 어렵게 만들며 회복 캐치도 칼같이 하는 최종 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죠. 뭔가 설명이랑 다른 것 같다고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패턴이 지랄 맞을수록 피통이 적다. 체감상으로는 이 최종 보스가 DLC 보스들 중 가장 체력이 낮게 느껴졌어요. 체력이 낮으니 그로기도 잘 걸리고 앞잡도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었죠. 그렇게 한 줄을 전부 깎으면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모습이란 위고비 처먹은 라단이었습니다. 이 페이지의 패턴은 1페이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타수가 많고 패턴에서 패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딜 타이밍을 잘못 캐치하면 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처맞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됐어요. 심지어 특정 패턴에 맞으면 전지의 회복량이 낮아지는 파손 디버프를 걸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더욱 올라갔죠. 애초에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어간 직후에 펼쳐지는 오프닝 패턴의 연타수가 총 21타입니다. 처음 만나면 이것만한 개초딩 패턴이 따로 없을 정도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니 이것만큼 쉬운 패턴이 없더라고요. 연타가 심하기는 하지만 엇박이 없고 이 게임은 중간에 한두 번 퍼펙트 가드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리게인 기능이 있어 정타를 허용하지만 않으면 체력을 보존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건 패턴과 패턴의 연기였습니다. 알레키노는 마지막 타격을 막은 직후에 강공격 차지를 해도 다음 패턴의 1타는 감소해야 할 정도로 딜 타이밍이 빡빡한 보스였는데 마지막 타격이라고 생각했던 공격에서 다른 패턴이 이어지면 그대로 리게인이 증발하거든요. 하지만 패턴이 지랄 맞을수록 피통이 낫다. 패턴은 연타가 끊이질 않고 딜 타이밍도 짧은데 뇌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죠. 내 패턴 다 파괴했어? 그럼 나 퇴근할게 하고 사라지는 수준이었거든요. 오히려 2페이지 피통이 좀 더 높았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였지만 그건 회차 플레이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니까요. 덕분에 DLC는 마무리까지 굉장히 즐겁게 플레이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불쾌하지 않고 어려운 수준에서 끝난 소울라이크기도 했고요. 아직 도로시는 나오지 않은 듯하니 속편이나 DLC가 더 나올 예정인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이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